딱 5kg만 더 뺐으면 좋겠는데 50대 들어서니까 정말 안 빠지지 않나요? 건강검진하면 자꾸 살 빼라고 하죠. 근데 식욕은 계속해서 늘죠. 배는 또 계속 나오죠. 지금도 이렇게 안 빠지면 나중엔 또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까지 드실 겁니다. 최근에 저희 한의원에서 다이어트를 끝마치신 50대 여성 한 분도 혼자서는 다이어트가 잘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딱 마음 먹고 제가 알려드린 대로 하니까 한 달 만에 5kg 정도가 빠지시게 되더라고요. 제가 다이어트 1500건 넘게 진행해 봤는데 50대에게는 다이어트에 필요한 특성이 따로 있었습니다. 뭔지 궁금하시죠? 그 4가지 제가 정리해 봤습니다. 혹시 다이어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아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클릭하시고 제 오픈 채팅방으로 문의해 주세요. 50대 다이어트 하는 방법 첫 번째, 단백질을 계산해서 충분히 드셔야 됩니다. 50대가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되는 이유는 너무 많아요. 그 중에서 가장 직접적인 거 2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백질을 먹어야 식욕이 잘 잡힙니다. 여러분 중에 식욕 자체가 고민인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먹었는데 뒤돌아서면 배고프고 자꾸 그렇잖아요. 이게 왜 그럴까요? 아마도 이런 분들은 식사에서 단백질의 양이 굉장히 부족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여성들이 탄수화물을 위주로 섭취를 하고 단백질 섭취가 굉장히 적은 특성을 갖고 있어요. 이게 50대나 60대가 되면은 더 그 특성이 두드러집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단백질을 먹는 습관을 잘 들이셔야 되는데요. 일단 단백질을 먹어야 되는 이유는 단백질을 먹어야 식욕이 잘 잡힙니다. 식욕이 어떻게 잡히냐면 우리가 단백질을 먹으면 우리 몸에서 위고비나 마운자로 같은 호르몬이 분비가 되게 돼요. GLP-1이라는 호르몬이고요. 이 호르몬이 우리 몸의 식욕을 적당하게 낮춰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정말 그럴까 궁금하시죠? 실제로 미국 임상영양학회지에 실린 재밌는 연구가 하나 있었는데요. 비만을 연구하는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딱 하나만 바꿨어요. 다른 건 다 그대로 두고 식단에서 단백질 비중만 2배로 늘린 거예요. 그리고 음식을 굶기거나 제한하지 않고 마음껏 드시라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사람들이 억지로 음식을 참은 것도 아닌데 하루에 무려 441kcal 적게 먹게 됐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밥으로 치면은 한 공기 반 정도 되는 칼로리고요. 매일 달리기를 1시간 한 거랑 동일합니다. 이 정도를 조절하면은 일주일에 0.5kg 정도가 빠진다고 보거든요. 그럼 이걸 10주 동안 하면은 5kg 정도가 빠지게 되는 거죠. 단백질만 더 먹었을 뿐인데 우리 뇌에서 알아서 숟가락을 내려놓게 만든 겁니다. 이 연구에서는 운동을 따로 시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분들 살이 얼마나 빠졌을까요? 이 식단 하나만으로 3달 만에 평균 5kg 정도가 감량이 되게 됩니다. 오늘 주제가 5kg 빼기죠. 50대가 단백질을 채워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50대가 단백질을 충분히 먹어야 하는 이유 2번째, 근감소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50대 여성은 근육이 감소하는 것을 더 조심해야 돼요. 우리 연구에서는 폐경 후에 5년 동안 근육이 10%가 쭉 줄어든다고 합니다. 10%면 굉장히 많은 양이죠. 원래 갖고 있는 근육도 별로 없는데 거기서 10%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이건 거의 근육을 분해해서 갖다 버리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기초대사량이 먼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적게 먹어도 살찌기가 쉽게 되고요. 살은 배로만 찌게 되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원하는 방향은 절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폐경 전부터 미리 대비를 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얼마나 먹어야 되느냐? 우리 2025년에 미국 연방 식생활 지침 기준을 보면 체중 1kg당 1.2g에서 1.6g을 먹으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는 또 말하기를 모든 식사에서 고품질의 영양 밀도가 높은 단백질을 최우선으로 두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처음부터 한 1.5g이나 되는 단백질을 먹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한 1g 정도를 목표로 놓고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50kg이라면 50g의 단백질을 하루 동안 먹으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50g의 단백질을 먹으라는 거는 닭가슴살을 딱 50g만 먹으라는 건 아니에요. 닭가슴살 50g 안에는 단백질이 12g 정도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닭가슴살을 하루에 200g 정도 먹게 되면 48g이니까 거의 50g을 먹게 되는 거죠. 이렇게 들으니까 쉬운 것도 같고 어려운 것도 같은데 닭가슴살을 200g이나 먹기는 조금 뻑뻑합니다. 그래서 닭가슴살 100g 정도 먹으면 단백질이 24g 정도가 되게 되고 닭가슴살 한 덩이가 100g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자주 먹는 미니 두부 하나 먹으면 그게 단백질이 10g이 들어있고 계란 3개 먹으면 8g 이렇게 해가지고 대략 52g 정도 딱 맞게 되는 겁니다. 그럼 아침에는 두부랑 식사를 하시고 점심에는 닭가슴살이랑 식사를 하시고 저녁에는 계란 3개랑 식사를 하시면 되는 거죠. 간단하지 않나요? 여기서 조금 더 드셔도 무방합니다. 만약에 60kg이라면 여기에 그릭 요거트라든지 두유를 한 잔 추가해 주시면 좋고요. 70kg이라면 20g 정도 더 먹으면 되잖아요. 그럼 50kg의 식단에다가 단백질 쉐이크 20g짜리 하나를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태까지 단백질 중요하다는 말씀드렸고요. 2번째로는 과일을 적당히 드셔야 됩니다. 50대 분들 저희가 다이어트 얘기할 때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또 이 부분이에요. 과일은 왠지 건강하고 싱그럽고 살도 안 찔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일을 몇 접시씩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과일은 건강에 좋은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어요. 다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얼만큼 먹을지를 보면서 먹어야 된다는 거죠. 일단 좋은 점 말씀드리면 미량 영양소, 그러니까 비타민이나 미네랄 같은 미량 영양소가 굉장히 풍부합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기초대사를 좋게 하고 우리 몸의 공장을 팍 돌려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요. 호르몬도 잘 만들 수 있게 도와줘요. 특히 펙틴 같은 수용성 식이섬유가 많은데 이 펙틴 같은 수용성 식이섬유는 섭취하고 나서 7시간에서 8시간 뒤에 포만감 호르몬을 분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포만감 호르몬 분비가 조금 되는 게 아니고 굉장히 폭발적으로 분비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아침 8시에 과일을 좀 먹어주면 8시간 뒤면 언제죠? 오후 4시입니다. 오후 4시에 출출함을 막아주게 되고 오후 1시에 과일을 먹어주게 되면 저녁 9시에 야식이 땡기는 것을 막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어쩌면 오후나 저녁 늦게 땡기는 야식이 이 과일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원장님 저는 과일을 잘 먹는데 포만감 같은 거는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죠. 네, 아쉽게도 꾸준히 계속 먹다 보면은 우리 뇌가 그 자극에 무뎌지게 됩니다. 렙틴 저항성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위고비나 마운자로 그리고 뭐 다이어트 한약을 먹어도 그걸 다 이겨내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 정도 되는 분들은 따로 상담 신청을 해주세요. 특별한 처방전이 필요하게 됩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좋은 점도 이렇게 있지만 문제는 과일의 당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특히 과당이 높은데 이 과당은 설탕에도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 설탕 먹으면 살찌잖아요. 과일을 많이 먹으면 살이 찔 수가 있어요. 사과 1개를 기준으로 보면 각설탕이 무려 8개나 들어있는 수준입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죠. 그래서 드시기는 하되 양을 조절하면서 드시는 게 필요합니다. 과일 얼마나 먹어야 될지 제가 정리해봤는데 일단 체리 10알 혹은 오렌지 반쪽 혹은 사과 3분의 1쪽 또는 블루베리 20알 또는 키위 반알 요 정도를 드시면 되는데 이걸 한 번에 다 드셔도 된다는 게 아니라 이 중에서 한 가지를 골라서 드시면 됩니다. 그럼 당을 10g 정도를 섭취하게 돼서 과일을 먹는 장점만 최대한 갖고 갈 수 있게 됩니다. 살 빼는 방법 세 번째, 가공식품을 피하세요. 우리 면, 빵, 떡, 튀김, 과자, 주스 이런 음식들 있죠. 특히나 정제탄수화물에 포함된 면, 빵, 떡 이런 것들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영양분은 특별히 많이 없으면서도 굉장히 고칼로리 음식을 적은 양으로도 섭취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칼로리는 다이어트에 안 중요한 거 아니었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고칼로리는 살이 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칼로리 음식들 먹으면은 일단 기분이 좋죠. 그리고 도파민이 막 분비되고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 맛있는 거를 먹지 말라니 너무 억울한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50대 이상만 이런 걸 먹지 말라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모두가 그런 음식들을 피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만 50대에게는 이런 음식들을 먹었을 때 몸에 주는 충격이 굉장히 치명타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0대가 되면 우리 혈당을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이걸 인슐린 저항성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우리가 정제탄수화물을 먹으면 혈당이 굉장히 심각하게 치솟게 됩니다. 참고로 제가 옆에 보여드리는 그래프는 제가 빵을 조금 먹고서 측정한 혈당 그래프예요. 250까지 순식간에 올라갔다 내려오게 되는데요. 원래는 혈당이 조금만 올라도 그 당을 세포들에 쏙쏙 집어넣어줘서 세포들이 그걸 먹고 신나게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면은 이렇게 혈당을 잡아서 넣어주지 못하고 혈당이 막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몸에는 이걸 비상사태라고 느끼게 되고 그 당을 또 잡아가지고 일단 지방으로 전환해서 배에다가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게 내장 지방이고요. 먹은 지 30분이면은 바로 내장 지방으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 뱃살만 계속 늘어나게 되는 거죠. 여기에 가공식품을 조심하라는 이유가 한 가지 더 있는데요. 가공식품에는 비타민이나 미네랄 같은 미량 영양소가 거의 0에 가깝습니다. 어릴 때는 이런 영양소 없어도 어떻게든 몸이 잘 굴러가요. 근데 우리가 50대부터는 몸의 공장이 잘 안 돌아간다는 걸 느끼고 계실 겁니다. 실제로 비타민이 부족하면 근육 합성도 잘 안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기초대사가 점점 떨어지게 되겠죠. 기초대사 떨어지면 살 안 빠지잖아요. 살이 잘 찌게 되죠. 그리고 비타민이나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우울감이 심해지거나 잠이 잘 안 올 수도 있어요. 우리 수면이 부족해도 살이 잘 안 빠지잖아요. 전부 체중이랑 연관이 있는 부분들이죠. 또 미량 영양소가 부족하면 생기는 문제가 식사를 했는데도 이런 영양소가 세포에 전달이 되지 않다 보니까 우리 세포들은 먹은 게 없다고 계속 난리를 치는 겁니다. 뇌에다가 계속 신호를 보내서 먹을 걸 계속 보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걸 허기로 느끼게 되고 또 먹고 살찌는데도 더 먹어야 되고 먹었는데 배는 고프고 살 안 빠지니까 스트레스 받아서 더 먹고 또 살찌고 이렇게 반복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물 형태의 음식을 건강식을 먹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원물 형태의 음식들은 흡수도 천천히 되고요. 미량 영양소, 다량 영양소 전부 넉넉하고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먹는 양이 줄어들게 되고 몸도 활력이 돌게 돼서 기초대사량도 좋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살 빼는 게 훨씬 쉬워지게 되는 거죠. 자, 50대 여성 살 빼는 방법 네 번째입니다. 식사 사이에 간식을 피해 주셔야 돼요. 50대 분들 간식 정말 많이 땡기시죠? 밥 먹고 나면 빵 먹게 되고 밥 먹고 나면 믹스커피 한잔 하게 되고 아까는 종류에 대한 얘기였다면 이번에는 시간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우리 50대는 혈당 조절이 잘 안 된다고 했잖아요. 혈당이 확 올랐다가 확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먹고 나면 혈당이 확 올랐다가 떨어지는데 한 2~3시간 정도 걸리게 됩니다. 반응성 저혈당이라고 하는데, 이때 우리 몸은 혈당이 떨어졌기 때문에 뭔가를 먹어야 된다는 신호를 보내게 돼요. 먹고 나면 2~3시간이면은 왠지 배가 출출한 느낌이 들게 됩니다. 그게 보통 오전 11시 혹은 오후 4시, 저녁 9시, 10시 이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11시에 뭐 떡 하나 먹는다든지, 점심 식사하고 케이크 먹었는데 오후에 좀 출출해서 쿠키 먹게 되고, 또 저녁 식사하고 나중에 출출해가지고 과일 한 접시 깎아 먹고, 그럼 우리가 벌써 하루에 6번 이상을 혈당이 오르게 됩니다. 혈당이 오를 때마다 살을 찌게 하는 호르몬인 인슐린이 나오게 되는데, 하루에 6번이나 살이 찔 수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살이 잘 안 빠지고 있었다면 이 부분 한번 의심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 간식 때문에 살 안 빠지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거 조금 먹는다고 살 안 빠지냐? 실제로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혈당 조절이 안 되고 있는 분들은 그만큼 또 몸의 기초대사가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겨우 그 조금 먹는 것만으로 살이 안 빠질 수 있고, 심하면 살이 찔 수도 있는 거예요. 물만 먹어도 살찐다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잖아요. 실제로 그런 분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요거 조금 이렇게 먹다 보면 그걸 모아놓으면 굉장히 많은 양이 되더라고요. 저도 한번 모아보고 굉장히 놀란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래도 간식이 그래도 땡기는데 어떻게 하냐? 제가 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원래 간식을 굉장히 좋아하던 사람이라서 간식을 한참 쭉 먹다 살 너무 찌면 간식을 끊고 이런 걸 계속 반복을 해봤는데, 이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었어요. 일단 집에 둘러보시고 주방이나 어디 식탁이나 이런 데 있는 간식들을 전부 안 보이는 곳에 치워버리세요. 사람이 이게 눈에서 안 보이면 까먹게 되거든요. 3일 정도 지나면은 익숙해지게 되고, 나중에는 다른 거 찾다가 내가 숨겨놨던 간식들이 유통기한이 지났다는 걸 발견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만큼 그 간식을 까먹게 되는 거죠. 50대에게 필요한 살 빼는 방법 4가지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 단백질을 계산해서 충분히 드셔라. 두 번째, 과일을 적당하게만 드셔라. 세 번째, 가공식품 피하셔라. 네 번째, 식사 사이에 간식을 피하셔라. 그런데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원장님, 저도 이론은 다 알고 있습니다. 단백질도 먹어봤고 간식도 다 치워봤는데 며칠만 지나면 저는 식욕이 폭발해요. 아침에는 결심하는데 저녁만 되면 무너집니다. 맞습니다. 제가 1500건의 다이어트를 진행하면서 느낀 거는, 우리가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분들이 방법을 몰라서 실패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대부분은 다 알고 있지만 식욕이 너무 강하거나 생활 속에서 혼자서 실천하기가 너무 어렵거나 자신에게 맞지 않는 방법을 억지로 계속 시도하다가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한의원에서는 린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린다이어트는 단순히 적게 드세요, 운동하세요 하면서 끝나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먼저 현재의 체중, 식욕의 정도, 수면, 소화, 복용 중인 약, 기존 질환 등을 꼼꼼히 확인하게 됩니다. 그 다음 개인의 몸 상태에 맞춰서 식욕 조절과 체중 감량을 돕는 약을 처방을 하게 되죠. 한약은 식욕과 허기를 조절하고 식사 조절을 지속하는 데 도움을 주고요. 지방을 빨리 타게 합니다. 다만 이 한약만 먹으면 식습관과 관계없이 살이 쭉쭉 빠진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한약의 역할은 참기 힘든 식욕의 강도를 낮추고 내가 알고 있던 방법들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저희의 밀착 관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 밀착 관리는 무엇을 먹었는지 확인하고 혼내기 위해서 진행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왜 저녁마다 무너지는지, 외식할 때는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체중이 멈췄을 때 식사를 더 줄여야 될지, 어떤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될지, 아니면은 수면과 활동량을 늘려가야 될지를 같이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보면서 저희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침 식사를 거른 날에는 점심에 어떻게 회복을 할지, 회식이 있는 날에는 무엇을 먼저 먹어야 될지, 여행 중에는 어떤 기준 하나만이라도 지켜볼지, 체중이 며칠 오르더라도 언제까지 지켜보고 무엇을 조절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게 돼요. 인터넷에서 우리가 접하는 다이어트 정보는 개개인에게 맞춘 내용들이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이어트 방법만 정말 수만 가지가 있거든요. 탄수화물은 무조건 끊으라고 한다든지, 과일은 살이 찌니까 절대 먹으면 안 된다고 한다든지, 저녁 6시 이후엔 무조건 굶어라라는 식으로 실제 생활에서 적용하기가 어려운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린다이어트에서는 이런 잘못된 기준을 바로잡고요. 다이어트 프로그램이 끝난 이후에도 혼자서 적용할 수 있는 생활 원칙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저희가 12주를 기본 기간으로 잡는 이유도요, 단기간에 체중 감량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식욕이랑 식사 습관, 생활 습관을 잡아가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린다이어트는 12주 동안 본인 몸무게의 10% 정도 감량을 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70kg이라면 7kg 전후가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 감량 결과는 시작 체중, 건강 상태, 그리고 처방에 적합했는지, 본인의 식사와 활동량, 그리고 수면, 복약 정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게 돼요. 저희는 누구에게나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모든 분들에게 저희 한약이 잘 맞는 것도 아니에요. 특히 혈압이 조절되지 않거나 심계항진, 그러니까 두근거림이 있거나 혹은 임신하거나 모유 수유를 하고 계시거나 특정 질환이거나 복용 중인 약물에 따라서 상담과 확인이 먼저 필요합니다. 저는 무조건 프로그램부터 권하는 건 아니에요. 현재 상태를 먼저 확인하고 생활 습관 관리만으로도 가능한지 보고요. 아니면 한약의 도움이 필요한지, 아니면 다른 의료기관의 검사와 치료가 필요한지도 판단해 드립니다. 만약 50대가 된 뒤에 식욕이 너무 강해지셨거나 예전과 똑같이 먹는데 배만 나오거나 혼자서 여러 번 시도했지만 매번 3일 만에 다시 실패했거나 건강검진에서 혈당, 지방간, 콜레스테롤 때문에 체중 감량을 권유받았다면 혼자서 의지만 탓하지 마세요. 고정 댓글에 링크를 누르시면 제 카카오톡 오프 채팅으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채팅방에 들어오셔서 이렇게 남겨주세요. 50대 다이어트 상담 원합니다. 그리고 현재 나이, 키, 체중, 그리고 가장 힘든 점 한 가지를 같이 적어주세요. 예를 들면 53세, 160cm, 68kg고 저녁에 터지는 식욕이 가장 힘듭니다. 이 정도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확인한 뒤에 제가 몇 가지 더 여쭤보고 현재 상태에서 어떤 방식으로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상담을 받는다고 바로 프로그램을 시작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비용이나 한약 복용 자체가 부담이 된다고 한다면 생활습관 관리부터 시작해 보실 수도 있어요. 혹은 일주일 체험 프로그램부터 시작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설명을 들어보시고서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선택하시면 됩니다. 50대 다이어트는 절대 늦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앞으로의 혈당과 관절, 지방간, 체력까지 생각한다면 지금 5kg을 줄이는 것이 단순히 옷 사이즈를 줄이는 것보다 훨씬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4가지 먼저 실천해보세요. 단백질 잘 챙겨 드시고 과일을 적당하게 드시고 가공식품을 줄이고 간식부터 전부 치워보시죠. 혼자 해도 잘 된다면 그대로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알고도 반복되는 식욕이랑 반복되는 실패 때문에 힘드시다면 그때는 저희에게 도움을 받으셔도 됩니다.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시고 카카오톡 오픈 채팅에 50대 다이어트 상담 원합니다 라고 남겨주세요. 알면서도 안 됐던 다이어트 이번에는 생활 속에서 가능하실 수 있도록 제가 돕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